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테프는 시작한 지 63일차 9주가 지났습니다. 9주차 솔직 후기로 이야기하고 싶은 토픽은 스테픈 일기 추천, 이번엔 어머니께 9켤레 완성 기분,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이렇게 4가지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토크 스타트! 첫 번째, 스테픈 일기 추천. 제가 매일 올리는 스테픈 채굴 인증 영상이 어찌 보면 영상 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 취지는 주변 지인들에게 스테픈을 알려주려고 하나하나 인증을 남겨보자 였는데요. 오히려 새로운 지인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반전이 됐습니다. 새로운 지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아시죠? 어색하고 별 내용도 없는 영상 일기를 하루하루 남기다 보니 꾸준히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또 올리자마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감동이에요. 아무튼 매일매일 스테픈으로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 이왕 하는 거 뭔가 하나 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스테픈 일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미 띠벌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내역과 채굴 결과를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점이 꽤 있는데요. 1. 단기 목표가 생긴다. 오늘의 운동을 완료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기는 매번 달라지거든요. 일기를 쓰는 목표가 생기면서 더 의욕이 생깁니다. 2. 다시 볼 때 엄청 유용하다. 일기를 쓰면 데이터뿐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 상태까지 기록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시세가 높을 때의 감정, 시세가 떨어졌을 때의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정말 재밌어요. 3. 외로움을 덜 느낀다. 친구, 가족, 애인과 함께 채굴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지만 아마 대부분은 혼자 하실 거예요. 저는 공원에 가서 운동하기 전에 몇 마디, 끝나고 나서 몇 마디를 남기는데 남들이 보면 혼자 폰에 대고 떠드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꽤 좋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영상 콘텐츠를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운동 끝나고 나서 폰으로 그냥 영상 찍으면서 몇 마디 이야기하시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운동 결과 이미지에 목소리만 담으시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좋겠죠. 어플 광고는 아니지만 세 줄 일기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하고 딱 세 줄만 적는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글을 쓰는 것도 아주 좋지만 이왕이면 자신의 채널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그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지인이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해도 남들이 안 볼까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온라인에 스테픈 일기를 쓰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짧게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일기는 혼자 봐도 재미있어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재미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매일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도 좋겠죠?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채굴 인증 영상을 통해 스테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특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도 없진 않은데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 좋아서 꾸준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론! 영상이든 텍스트든 온라인에 스테픈 일기를 쓰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 시작해보길 권하고 안녕 곰씨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다 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어머니께 지난번에 제 동생에게 신발을 보내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이제는 동생도 3켤레를 맞춰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제가 해주고는 있는데 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께 신발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팅 하다가 워커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사서 드리려고 했는데 9번째 미팅에서 딱 나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평소 휴대폰을 가까이 두지 않으셔서 그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연락이 바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위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폰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머니에 넣든 꼭 곁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웨트코인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드렸거든요. 캐시버크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올 여름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 스웨트코인 하나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그것만 동시에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어플을 깔아드렸더니
실내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는 외출을 하실 때 2배 부스트까지 딱 누르고 신나게 걸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전화 연락도 바로바로 받으십니다. 엄청난 효과죠. 그래서 워커를 키워서 보내드려도 잘 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9레벨 한 켤레로 지금 시세 기준 하루 4에서 5만원 정도? 한 달이면 120에서 150만원의 용돈이 생기시는 거니까 그것도 훌륭하잖아요. 따로 매달 입금 드리는 용돈까지 얹어서 달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그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튼 자주 걷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원금 회수가 늦어지겠지만 아주 보람찰 것 같습니다. 결론, 어머니께 억지로 시켜도 돈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즐기시겠지만 돈도 안 되는 무료 어플 설치만으로도 재미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안심이 된다 입니다. 세 번째, 9켤레를 완성한 기분. 스테픈을 시작하고 매번 단기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큰 자본으로 넉넉하게 시작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 달성도 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메인 신발 13렙 달성, 그리고 3켤레 완성하기, 그 이후에는 원래 원금 회수를 하려고 했으나 동생 신발부터 만들어서 보내주기, 그 다음에 다시 원금 회수를 하고 싶었지만 결국 신발을 늘리기로 결정했죠. 다계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6켤레로도 충분했겠지만 코인 시세가 떨어지면서 인출보다는 재투자가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9켤레를 완성했습니다. 결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어찌해서 단기 목표들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켤레 구입할 때 덜덜덜, 레벨업 하면서도 혹시 문제가 터질까봐 덜덜덜 레벨업을 다 하고 나서 민팅을 할 때에는 뭔가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신발을 보내줄 생각도 했겠죠. 그 시점의 원금 회수는 동생 신발을 레벨 19까지 키워서 보내준 것만으로도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팅을 하기 위해 조금씩 더 투자한 것들만 봐도 처음에 제가 보면 걱정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심리 상태는 걱정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걱정과 기대의 비중이 한 2대 7 정도? 남는 1은 확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안감과 걱정으로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도 원금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자가 훨씬 즐겁게 스테이픈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되는 마음을 억지로 외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걱정되는 것은 걱정이 된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조건적인 비난과 퍼드는 무조건 차단이지만 걱정을 나누는 것은 저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늘리든 원금 회수를 먼저 하든 모두 응원할 거예요. 이렇게 9켤레를 완성하니까 더욱 든든하고 원금 회수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I'm still hungry 신발을 더 늘리고 싶은 충동도 장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메인 신발이 될 커먼 트레이너와 어머니께 선물 드릴 신발을 키우면서 천천히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결론, 9켤레까지 늘리는 과정에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고 9켤레를 완성하니까 회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한 조급함보다 미래에 대한 설렘이 훨씬 크다 입니다. 네 번째,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이것만 듣고도 이게 뭔지 딱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흰색이 많이 보이게 해주는 기본 모드인 라이트 모드, 어둡게 보여주는 것이 다크 모드입니다. 저는 밤늦게도 폰을 보다 보니 다크 모드만 쓰고 있는데요. 현재 메인 폰은 갤노트 20 울트라예요. 그리고 잠자고 있던 아이폰 7을 깨워서 서브 채굴폰으로 써봤는데 의외였던 것은 메인폰보다 서브폰의 속도 표시계, 인디케이터라고 하나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인폰은 막 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띠벌스 쭈님이 왜 이리 튀냐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속도가 왜 튀냐고. 저는 원래 이 정도는 튀는 줄 알았거든요. 와이파이를 켜면 훨씬 더 난동을 부려서
지금이 그나마 괜찮은 건가 하고 감수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브폰을 아이폰에서 갤럭시 S9으로 바꿔봤어요. 어머니가 쓰시다가 액정이 깨져서 폰을 새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런데 메인폰보다 안정적으로 속도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무슨 차이인가 싶어서 생각해봤더니 디스플레이 모드밖에 없었습니다. 스펙 자체는 당연히 갤노트 20 울트라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인폰의 디스플레이를 라이트 모드로 바꾸고 며칠간 해봤습니다. 이건 역시 완전히 튀지는 않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다크 모드일 때보다는 안정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낫죠. 저는 어차피 적정 속도 범위로만 움직이면 채굴량은 랜덤하게 들어오면서 신발 스펙 평균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덜 나오거나 더 나오는 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올리는 채굴 인증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당 채굴이 많이 되다가도 덜 되거나 덜 되다가도 나중에는 더 되면서 그 평균에 맞춰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속도가 막 튀다가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다크 모드로 사용하고 있고 와이파이를 껐는데도 속도가 너무 튄다면 디스플레이를 라이트 모드로 바꿔보자. 그런데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입니다. 스테픈 9주차 솔직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시장이 하락세이다 보니 걱정되는 분도 계시고 또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스테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벌린다는 그 자체의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다시 과열되기 전에 코인에 대해 조금 더 느긋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코인 자체도 신기하지만 NFT 시장이 무슨 판타지 같은데 실제로 돈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돈 자체로도 무시 못하겠지만 저는 도박이나 사기가 아닌 이상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게 자본주의라고 믿거든요. 잘 모르면서 비난하기는 쉽지만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무진장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스테픈 덕분에 다른 욕심을 덜 부리게 된 것도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도 스테픈을 하면서 일상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